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뭔가 좀 느끼거나 뭐 나는 뭐 별 반응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 뭐 음, 두포 먹어봐라고 말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네, 보통 이 화법이 네, 먹어봐 하면 다 좀 대충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두포를 먹었더니 처음에는 음, 좀 그랬는데 되게 좋아진 것 같아라고 정보를 음, 주듯이 그러니까 느낌 아시죠? 네. 네네, 네네. 그런 방법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행동을 좀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는 네, 이 사례들, 내 경험, 다른 사람 경험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네, 그것도 고급 기술이더라고요. 고급 기술. 그래서 음, 항상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김승문 사장님께서도 저한테도 이렇게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네,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좋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한참 듣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그냥 갈 방향을 알려줘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쉽게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음, 선택해야 움직이는데 그럼 자기가 네네네, 선택하려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그 사례들 네, 이런 걸 쭉 알려주는 게 방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정PD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혹시 이번 달 마감 계획을 정PD님하고 김순곤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고 싶어요. 월 초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그거는 여기에서는 안 따로 되고, 따로 줌을 또 하죠 뭐. 네, 그래요. 네네. 음, 근데 뭐 말해도 되긴 하는데 따로 줌 하죠 뭐. 네. 네, 박봉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는데, 네, 네네. 아니, 군산에서 김승곤 사장님이 네. 뭐 익산에서 모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익산이면은 했는데 군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군산이어서 네, 그때 한번 전화해봤고요. 그 네, 네. 줌 지금 켜놔가지고 줌 회의 중입니다. 네, 지금 저기 했어요? 네네. 오케이. 줌 어, 카톡에 보내셨나? 단, 내가 통화 중이어갖고 네네네네. 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네,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은 좀 간단히 한 40분 정도 리더 역량 강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을 집 주변에 호수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장모님이랑도 통화도 한번 하고 평소에 통화를 많이 못하던 분들과 한 번씩 통화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이런 게 궁금하겠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월요일 이 Q&A 시간에 리더 역량 강화 Q&A 시간에 이런 질문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다뤄졌던 얘기고 계속 앞으로도 다뤄질 수밖에 없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주제는 제가 하나 예전에도 다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프신 분 있잖아요. 아프신 분, 아픈 사람들. 이거는 자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어떻게 어, 대응대하나요? 아프다는 거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자, 또 월요일 뭐 10시 시작이지만 지금 오신 분들 몇몇 분들에게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요즘 어떠세요? 아, 너무 질문이 넓죠. 네. 네. 음, 음,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게 파트너분들이 이거를 궁금해 하시더라. 그래서 한번 뭐 상담이나 이 대화를 했던 그런 네. 부분이 있다면 질문으로 공유 하나 해주시면 그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아, 예, 우리가 이제 지금 PM을 전하고 있는 과정에서요, 네. 음, 저부터 포함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 2개월, 3개월까지는 PM을 전하는 그 열정이 막 이렇게 솟구쳐서 주변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은 그 이제 꺾이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고요. 저랑 네네. 같이 하시는 이제 파트너분들도 그런 걸 겪으시고, 그런데 그 부분을 네. 어떻게 하면은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그래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PM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항상 저도 고민을 하고, 저도 PM을 전달한 지가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것을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방에 계신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한 2, 3개월 만에 혹은 뭐 몇 개월 만에, 그죠? 몇 개월 만에 좀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죠? 식어버리는 열정 극복 방법 이렇게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질문을. 네. 우리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한 40분 정도 타이트하게 얘기 나누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50분, 한 10시 50분 정도까지. 어, 우리 네. 박봉천 사장님, 바쁘신가요? 네. 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아, 제가 지금 통화 중이라서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박봉천, 사장님이랑 통화 중이시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황송호 사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뭐, 보다 보면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황선우 사장님은 박봉천 사장님이 초대하셨어요. 네네네. 같은 PM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네, 양희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자마자 불러드리네요. 네. 양희원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잘 안 돼. 인터넷이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니야, 엄마한테 전. 네. 안녕하세요. 자, 편안하게 오늘은 10시부터 이제 이런 주제, 지금 질문 2개를 받았습니다. 좀 질문 2개를 받았고요. 이거와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다뤘었고요. 그것들을 제가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빨리 정리가 되진 않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 어떻게 응대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켈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켈리님 이렇게 PM을 전달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많이 아프신 분들, 그분들은 병원에서 다른 거 막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PM을 좀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좋을까요? 오히려 아프신 분들은 더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은. 네네. 찾고 계셨고, 그런데 제품보다는, 그 상대 관계 형성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이거를 권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네네. 좀 점검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네. 한번 조심스럽게 드셔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아, 네. 평소에 관계십이 잘 돼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다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다,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던 거죠? 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굉장히 부정하고, 전혀 접근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런데 네. 질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하나요? 자료 점검이나 사례, 이런 강의로 안내해드리는 게 가장 네네. 빠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라고 하면은 책이죠. 책 저번에도 언급을 했던, 네네. 맞아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책. 그래서 책들, 사례들 혹은 미아트나 이런 강의로 안내해 주는 거.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안내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좀 답답한 마음에 이거 먹으면 좋아요부터 이렇게 좀 재촉을 한다거나 강하게 권유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또 전달이 잘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끔,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서 책이나 사례나 강의 이런 걸로 좀 접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이게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채팅이나 마이크 켜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뭐 지금도 이제 뭐 요즘 유방암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뭐 1차, 2차 뭐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3차 정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약해지시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책들, 그리고 진심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 진심은 전달이 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대로 진심 담아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현실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이거 정말 네,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PM을 뭐 나름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PM 사업을 막 열심히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의욕을 보인 사람들도 있고요, 파트너 중에. 근데 그분이 뭔가를 안 하거나 점점 열정이 식어가는 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해야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백은정 사장님, 네, 백은정 사장님 한번 여기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되세요? 지금 같이 이동 중이세요? 백 사장님, 백은정 사장님. 제가 조금 이동 중입니다요. 네, 같이 이동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거기 같이 아니고 제 일 때문에.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김현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분들 있겠죠, 아무래도. 네. 네네. 어떻게 그렇죠. 하세요? 저는 책을 많이 권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관련된 네네. 책을 두 권만 읽어봐도.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본인도. 관련된 책을
계속 보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의 계속, 얘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저는 책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더니 책을 권했더니 그분들이 책을 읽고 다시 해야겠어 하시던가요? 그러진 않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책을 안 읽으면, 권했는데 안 읽으면 그 중요 부분을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서, 네, 네. 그러니까 읽은 그 부분만 이렇게 제가 넘기는 또 작업을 저희 네, 파트너들 방에서 네. 작업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 짧은 유튜브 관련된 것들을 또 보내서 계속 그 방에서 계속 소통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유튜브가 길면 또 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짧은 걸로 네. 해서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리시는 분들은 뭐 미아트로 오게끔 초대를 한다거나 했을 때도 잘 안 오시죠?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초대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실 그 직시가 조금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왜 이게 필요한지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네, 책을 좀 권하고 이런 미아트 초대를 자꾸 하려는 생각보다는 현실 직시를 조금 같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필요한지를 네,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열정이 식을 수 있겠죠.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나 돈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된다, 뭐 밑에 파트너들이 쭉쭉 늘어날 줄 알았는데 뭐 한 명도 안 달리고 뭐 나중에 파트너가 오면 갈게 뭐 등등등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분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는 뭐 책은 좋죠. 책에서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대안이 있는가, 현실에 대한 일단 현실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접근 동기, 회피 동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 뭐 목표나 꿈을 가지는 게 좋지 않냐라는 접근 동기, 그리고 너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당장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은 힘들어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회피 동기, 이 두 가지를 다 자극하는 것도 맞아요. 자극. 근데 저도 더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 거는 제 생각은 제가 잘 되고 있는 모습, 제가 잘 되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는 모습, 이거를 꾸준히 보여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나부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가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쉽고 빠른 방법인 것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열정이 식을 때 혹은 관심을 가졌다가 관심이 줄어들었을 때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얘기해 주는 것도 물론 좋죠.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나 벌써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IMM이 됐어. 나 벌써 그냥 관심 가지고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내 팀이 100명이 됐어.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관심 하나, 내가 그냥 쉽게, 너무 쉽게, 정말 힘들더라도 정말 쉽게 나 쉽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적혀 있는 것들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렇죠. 자, 지금 군산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곤 사장님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시나요? 네. 이렇게 네. 자,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차안이라 네, 뭔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네. 이 정도 얘기면은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몇 개월 만에 사람들이 식어버리는 열정이 있는데 그분들, 열정? 네,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뭐 했으면 하는데,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좀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럴 때 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그분들이 이제 다시 욕구를 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실은. 그리고 뭔가 상처도 받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좀 열정이 돼서 확 됐다가 안 되는 경우는 자기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배우면서 안내하는 일인데 쉽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홀로 이제 다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다시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네, 이 일이 일반 시간과 재정에 관한 독립이잖아요. 우리의 일이 일반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 공리로 커지는 멀티레일 마케팅으로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한 달에 내가 한 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 인원이 4,092명이 돼요. 한 달 동안에 한 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95%가 없어졌다고 쳐요. 모든 사업의 원리가 약 95%가 망하니까. 네, 근데 이 일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오토십으로만 계산을 해볼게요. 4,000명이 먹을 때 곱하기 13만 원, 그냥 13만 원만 해도 5억이 넘어요. 그러면 연봉 3억이 넘는다고요. 네, 월 3천 정도 되니까. 그리고 200명 정도 됐을 때 매출을 계산해 보면 약 2,600, 700 정도 돼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연봉이 거기 이제 액티바이저까지 들어가면 더 큰데 약 3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나쁘지 않잖아요. 이제 그가 머리로 그릴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다시 용기를 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는 제시를 해주면 이 일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지만 좀 빠른 사람들은 빨리 가지만 나처럼 다시 용기를 내도 내가 하는 일보다 훨씬 빠르구나는 걸 인식하면 그분들이 이제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걸 가장 쉽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방법 말고요. 그것은 쉽고 빠른 방법을 인지하고 습득해서 그 방법을 안내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다양한 파트너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좀 더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비전을 위해서 책이라든지 유튜브, 미아트 초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가 뭔가 잘 살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얘기겠지만 또 힘드신 분들은 현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짚어주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호기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은 그분 자체가 뭔가를 했다면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하다가 방법도 모르고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쇼더 플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전하다가 상처받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끔 처음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알려주지만은 그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알고 있는 그에게 맞춤,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아무 날도 하지 말고 그냥 토요일 하루만 PM 신경 써라. 사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신경을 안 쓰거든요. 7일을 신경 안 쓰는 사람에게 그냥 하루라도 신경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그래? 그럼 나 토요일 하루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토요일 하루만, 딴 날은 하지 마. 토요일 하루만, 혹은 언제가 괜찮아. 화요일? 그럼 화요일 하루만. 딴 날은 절대 하지 마. 화요일만.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옆에서 그걸 들어봤거든요.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만 하라고 했는데도 나 화요일 날 모여야 되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분이 그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면서 또 움직이시는 그런 효과도 저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심지어 이게 그냥 복리로 커지는 거다라는 거, 어느 선을 넘으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세요. 복리로 커진다라는 거. 멀티레벨 마케팅이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한 명 정도, 한 달에 한 명만 해도 내가 한 명하고 그 한 명이 또 같이 한 명하고 또 한 명씩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금방 막 복리로 막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졌음에도 많은 일들이 보통 한 90% 정도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결국에는 한 1년 후 나오면 그냥 한 달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모두가 한 달에 한 명 이런 식을 최소한으로 가져갔을 때 거대한 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머릿속에 그래, 그런 일이구나. 정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그래서 나도 용기를 내야겠구나. 내일보다 더 빠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이 일을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하고 훨씬 더 빠른 일이겠구나 라는 그런 것도 설명해 주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응대하나요? 본인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몇 개월 만에 빨리 식는 열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할 수 있는 편안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주자.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우리 김은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 하나만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좀 생각 좀 할 여유 주세요. 딴 분 네, 먼저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우리, 네, 5만 원대 맞나요? 사모님 대기하신다고 하면 혁강님 뭐 걸어가시는 것 같고요. 권경숙님 안녕하세요. 네, 이은하님 안녕하세요. 저 생각났어요. 네네, 네네네. 먹으면서 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그걸 먹고 뭐 호전 반응이 생기니까 뭐 설사를 한다는 둥 어지럽다는 둥 뭐 이래서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호전 반응이라고 말을 해봐야 그거를 제대로 그분들한테 납득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미리 우리가 좀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 건지 좀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반응이 없는 분들은 파워 칵테일을 2포를 먹는 것도 뭐 괜찮은 느낌이 난다라고 했던 분들 제가 많이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1포일 때는 잘 몰랐는데 2포 먹으니까 좀 더 좋다. 뭐 아침에 1포, 점심에 1포 이렇게 먹으니까 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응이 강한 분들은, 맞아요. 이분들은 또 우리가 좀 뭐 책이나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분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그냥 좀 멀리 하게 되는 게 또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네, 네, 소진호 사장님, 네, 딱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소진호 사장님, 요렇게,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안 아이고, 켜주시면. 또 월요일 한 주일을 멋진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건 효과 쪽보다는, 영양소와 음식의 개념으로 표현을 참 많이 해요. 효과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이렇게 상담을 길게 많이 해봤잖아요. 강력한 효과를 얘기하면 할수록 그네들이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 상식으로는 아프거나 이러면 약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우리인데 왜 전문가 흉내를 내지라고 하는 불안감에 오히려 더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저는 상식선의 대화로 이끌어내는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많이 이렇게 터닝시켜서 좋은 음식의 개념으로 안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이제 여기에서 네네. 제가 죄송하게 미팅 중에 통화가 여기저기 많이 와가지고 그래요? 네. 집중을 못해서 네네. 지금 반응이 없으신 분들과 반응이 강한 분들, 설사 어지러움에 대한 얘기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하면 네네. 설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내 몸에 그 지용성 독소들이 물변 형태로 나가는 것이 설사로 대장균에 의한 설사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용성 독소가 나갈 때는 물변으로 나가는데 힘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운 게 덜해요. 그냥 물변만 봐요.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저는 많이 하고요. 네네. 어지러워하는 분들에게는 산에 가서 야호 했을 때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띵하게 되는 경우에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서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80% 정도는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은 머리에 산소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액티바이즈가 네. 산소 공급량을 늘려주니까 평소 때보다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는 현상들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이게 좋은 건가요? 이제 좋은 공기 마시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물어보면 좋은 일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해요. 네. 제가 말하지 않고. 네. 그래서 또 일반적인 분들은 어지러우니까 또 괜히 겁먹고 또 그런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네. 이게 일시적으로 어지러운 게 아니라 네. 몇 달간 뭐 2달 막 이렇게 계속 어지럽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경우는 좀 혈압이 내려가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되게 이제 그게 장기간이었던 분들은요. 대다수가 평소 때 혈압을 재면 어떻게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저혈압이었던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제 순간적으로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서 어지러웠던 분들은 사실은 한 10초에서 20초 지나면 원위치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김은주 사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은 평소에 저혈압이었던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그 기간이 좀 상당히 긴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 액티바이즈를 간간히 자주 먹어주게 하면 그 기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먹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그러면 한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만 2스푼씩 한 서너 번씩 먹게 해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불안해하지 않으면 네. 적은 양씩 자주 먹게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넘어가면 안 그렇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대다수 보게 됩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지금 예, 제가 그 케어하는 분이 예. 원래는 저혈압이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아주 오래전에는 저혈압이었단 말이 나오는 분들은 네. 이제 지금 많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듣고 싶어 할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게 하고 네네. 있어요. 네. 그분이 저혈압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분 입에서 나오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2스푼씩 이제 보통 이제 비타민이 내 몸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소변으로 빠져서 없어요.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이면 어지럽지 않거든요. 양을 좀 줄여서 횟수를 좀 늘려주면 그분이 현저히 좋아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저혈압이신 분들은 저도 약간 어머니가 저혈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약간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 저혈압이 좀 더 정상화되거나 하려면은 어떤 걸 좀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수치상으로나 현대의학에서는 저혈압이 안정화된다라는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PM에서는 저혈압이 정상혈압으로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로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왜 그러냐면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제 3년을 보면서 사실은 저혈압이 저 이제 정상혈압이 됐어요라는 말들을 꽤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해 안 돼요. 다만, 액티바이즈가 그 저혈압이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심장의 펌프질이 약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영양소를 꾸준히 장복 한 2년 정도 지나신 분들의 경험담이나 실제로 보면 혈압이 안정화됐단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세포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약했던 것도 강화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혈압인 분들이 혈압이 안정화되는 기간은 꽤 길게 걸리는 걸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단기간에 안정화되진 않아요. 네. 태생이 그런 거니까. 네. 그럼 긴 기간이라는 게 어느 보통 정도일까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저 이제 혈압이 이렇게 안정화됐어요 라고 놀라가지고 전화 온 분들을 전화 온 기간을 보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먹는 그러면 거는 제가 지금 케어하는 분이 원래 저혈압이었다가 예, 이게 더 높아졌다는 말이 나와요. 더 높아진 게 아니라 고혈압이 된 거예요. 그 그렇죠. 고혈압 상태에서 상당히 되고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끈적거리고 예, 당도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PM을 먹으면서 피가 굉장히 맑아졌는데 예, 이분이 먹다가 이제 제가 저기를 혈압이 안 내려가서 예, 저기를 뮤노겐을 권했어요. 예, 그랬더니 뮤노겐을 먹으면서부터 어지럽다는 거예요. 예. 그 혈압이 내려가서 그러나? 그래서 우선 당분간 뮤노겐을 먹지 말아보시라 했는데 오늘 전화해 봤더니 지금 여전히 지금 2개월, 3개월이 되는데도 여전히 어지럽다 그러시거든요. 뮤노겐은 현재 안 먹고 있고 네. 그러면 뮤노겐을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는 먹지 먹으라고 말고? 합니다. 예. 예. 저는 드시라고 하고요. 뮤노겐을 양을 이렇게 하나씩 아침, 저녁으로 한꺼번에 2알 말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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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제를 옮기는, 이제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파워 칵테일이나 그냥 우리 기본 3종을 잘 먹으면은 좀 이렇게 영양이 충분히 공급돼가지고 좀 정상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예, 2년 정도. 네, 한 2년 특히 정도. 혈압의 저혈압이 안정화되는 게 보통 2년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저는 많이 봤어요. 네. 좀 더 영양을 빨리 주려고 파워 칵테일을 아침 양을 점심 늘리면 힘들어 하세요. 아침 점심으로 먹으면 또 힘들 수도 있다.
예, 펌프질이 약해서 우리 마음처럼 끝까지 많이 안 가요. 네. 그렇게 심장 펌프질이 약하신 분들은 운동을 하면 좋나요? 그리고 피곤해야죠. 이게 좀 달리고 하면은 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거는 예.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피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나요? 이제 그 표현을 저는 운동도 과한 것을 조절해 줄 때 어떻게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질환자 상담을 많이 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힘들어할 정도면 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는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불편할 정도라면 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 조력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한 직후라던가 그동안 그 사이는 힘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괜찮다, 무난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끌어올리는 게 이제 운동 기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게요. 저혈압이신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뭐 자기 몸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뭐 유산소 운동도 막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기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네. 근육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괜찮죠? 근육 운동보다는 이제 약하신 분들 관점에서 표현을 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운동 쪽을 먼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근육 운동을 하고 나면 기초 체력이 열악한 분들은 다음날 삭신이 쑤셔요. 예. 삭신이 쑤실 만큼은 조금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저 질문 있는데 소진호 사장님 계실 때 하나만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주변에 혈당이 올라갔다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처음에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안정화되는 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릴지 한번 여쭤봐도 그 될까요? 기간차는 굉장히 심하고요. 네네. 혈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을 빠르게 이제 신뢰가 있는 의심이 많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신뢰가 많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와 같이 병행을 하면 빠르게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내가 바로 할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신규 분들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먹은 것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녹아서 오는데 혈액 내에 지용성 독소들이 많으면 배출이 안 되고 혈관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내보내주는 데 도움되는 게 오메가3거든요. 왜냐하면 벽에 붙어 있던 지용성들이 흘러나와서 녹여내고 있는 중이라 수치가 확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 삼으면 우리 마이크로솔브의 기술력을 가진 오메가3와 병행이 됐을 때 당 수치를 빠르게 내려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뭘 먹게 하기에는 참 불편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신뢰감이 형성이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한 2달 정도만 오메가3를 진짜로 열심히 같이 병행해서 잘 먹어봐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가 되는 경우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처음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PM을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인슐린을 맞을 정도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먹었더니 진짜 기계로는 측정이 불가일 만큼 당 수치가 올라간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자기의 평소의 몸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오메가3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굉장히 빠르게 오메가3에 의해서 좋아지더라고요. 변화를 준 걸 먹었던 거에서 그거 하나만을 첨가했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러 명에게 지금까지 권장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주변에 가족이든 당사자든 남들은 빠르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오메가3를 그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대로 35방울씩 하루에 4번씩 먹으라고 하는 게 권장량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노력해서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발이 좀 이렇게 차가워지시는 분들도 결국 뭐 저혈압이나 이런 건가요? 좀 손발이 차가워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PM 먹고. 손발이 차가워진 분들은 대다수가 내 몸에 냉기가 나갈 때 네네. 차가워진 정도가 아니라 막 시려요. 네. 그게 첫 단계가 어디냐면 손끝 발끝이 시리기 전에 마디마디가 먼저 시려. 이제 예를 들면 다리를 예를 들면 무릎이 먼저 시려요. 네네. 그러다가 한참 지나면 발목만큼 와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 그러니까 손끝 발끝까지 갈 때 정도 되면 좀 심한 경우들은 끝부분이 시퍼렇게 먹는 것처럼 약간 색깔이 변색된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얘기할 때 저는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성에가, 밖에가 추운데 성에가 안에 끼어요? 밖에 끼어요? 안에. 이제 그것에 예를 많이 들어줍니다. 내 체온이 그 안에가 차가우니까 겉으로 발열되면서 손끝이 시려워지거든요. 혹시 손끝이 시린 걸 경험해 본 분 여기에 김신영 님도. 저는 무릎이 시렸다가 발이 시려지는 걸 경험했었어요. 예, 보통 그 과정이 어느 정도 되냐면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양을 늘려서 먹지 않는 분들은 오래 먹었는데 한 8개월 지나면서부터 막 그 동상 걸린 발처럼 에리다란 말들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양을 확 늘려서 먹는 분들이 한 4, 5개월 지나면 저한테 와서 처음에는 많이 좋았는데 요새 왜 이렇게 시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양을 늘리면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양을 늘려서? 양을 네, 늘리라는 양을 거는 늘리면. 파워 칵테일 어떻게 양을 어떻게 늘리죠? 액티바이즈 양을 네. 평소에 만약에 내가 3스푼씩 꾸준히 그냥 교과서대로 먹었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마님이랑은 그 먹는 양 수치가 좀 달라요. 숟가락 크기가 달라요. 네. 매일 그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를 보통 한 3배, 4배 정도 양을 먹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느낌이 훨씬 빠른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간에는 이게 무리가 좀 없다고 저도 대충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 말씀해 주신다면. 간에 무리를 준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을 쳐보면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가면 간에 무리를 준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네. 인터넷 상으로. 네. 근데 그게 화학적인 기호식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천연 추출된 것들이 아닌 기호식에 의한 성분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참고로 저는 먹는 양이, 저나 저희 애기 엄마는 먹는 양이 많은데, 네. 지금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간에 무리를 줬다는 걸 기록을 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네네. PM은 이제 천연 비타민 B이므로 간에 무리가 없는 것 같다. 예. 네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네. 항상 이게 저희들이 다 뭐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다 이렇게 사례들과 이런 걸로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점 같이 들으시는 리더분들 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담할 때도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사례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소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제 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아팠다가 또 회복되는 기간이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들이 또 필요하고 이게 또 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벌써 10시 42분 정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 사장님이 마이크 키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 사장님에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깊이 있는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없나요? 김은주님 하나 더. 어떻게 뭐 치매 관리? 치매 관련? 하나 또. 아니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네. 분명히 궁금한 건 많은데 얼른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소장님, 그 치매 관련돼서는 이제 뭐 예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부모님들로 인해서 유전적이거나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하시고 치매 관리차 혹은 치매 초기 이래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드시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핵심 성분으로 표현을 드리면, 이제 오늘은 전부 다 수준이 있는 분들만 계시니까, 뮤노겐이 신경전달 물질에 도움되는 영양소가 많이 이렇게 함유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치매 본질로 좀 들어가면 뇌 신경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쪽에 영향이 된 거기 때문에 뮤노겐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네. 특히 저희 애기 엄마도 파킨슨도 뇌질환,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기 엄마에게 안 떨어지게 제공하는 게 뮤노겐이에요. 그리고 뮤노겐 같은 경우도 양을 순간적으로 늘리면 호전 반응이 굉장히 세게 오는 아이템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뮤노겐을 많이 먹였는데 삭신이 쑤신다란 말도 듣게 될 확률도 있어요. 머리가 아픈 건 또 뮤노겐 먹으면 진짜로 막 전신이 떨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뮤노겐 양은 한 번에 많이 늘리지 말란 말을 늘상 표현드려요. 욕심이 생기더라도. 보통 그럼 뮤노겐을 먹는 좋은 방법은 뭐 이제 네네. 심장이나 이제 혈관계 쪽에 지병이 있는 분들은 오전에 먹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다이어트 쪽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먹는 게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빠르게 살을 좀 빼고 싶다. 이렇게 특히 이제 오늘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다 하면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2알씩을 아침 저녁으로 먹으려면은 좀 적응한 다음에 먹으시는 게 낫겠네요. 예.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삭신이 내릴 정도로 아플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호전 반응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 생각보다. 설사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뮤노겐을 안 먹고 그냥 호전 반응 없이 사는 것과 뮤노겐을 먹고 호전 반응을 느끼는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이제 네.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 분들은 이제 그걸 느껴보면 알아서 먹어져요. 네. 몸이 개선이 되는 속도를 본인이 느끼니까.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뮤노겐 기간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나는 딱 2번 그렇게 양을 늘려서 먹었는데 효과를 못 느꼈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을 먹어오던 중간에 뮤노겐 양을 약간 오버해서 한 달 정도를 끌고 가보면 완전히 몸의 변화를 스스로가 많이 인지해요. 네. 또 우리 김수환님께서 뮤노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이게 우리 PM 제품에서 유일하게 캡슐화돼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알약을 못 삼키시는 분들은 이렇게 캡슐을 뭐 열어가지고 물에 타먹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런 거에는 저도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 한마디 더 해주시죠. 네. 지금 어디 채팅창에 뭐 뜬 거 있었어요? 네, 김수환님께서 네, 알약을 못 먹어서 뮤노겐을 네. 못 드시는 분이 있는데 껍질을 까서 물에 타 드시는 거 그거 네, 통화가 끝나면 제가 말할게. 저도 이제 그게 시장님이 통화를 하고 계시네. 네, 네, 그거 맞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 보통 더 질문 받으면 우리 할 일을 못 할 것 네, 같으니까 네, 이제 네, 우리 차단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뭘 할 죄송해요. 일이 있어서 이것까지만. 네, 김은주님 그 질문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아니요, 다 해당이 될 것,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아니 같아서요. 시간 때문에. 네네. 예, 예. 그러면은 네,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는 그냥 오늘은 이걸로 네, 마무리하고 서울하게 마무리하고 저녁에 네, 저녁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뮤노겐 캡슐을 까서 물에 타먹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많은 리더분들께서 또 11시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는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리더 역량 강화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하나씩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진호 사장님, 김승곤 사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